안녕하세요. 요지경 세상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 사건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금융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만큼 충격적이고 한 개인의 탐욕이 어떻게 거대한 금융 시스템을 뒤흔들고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그 전말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규모의 횡령,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지방은행의 한 간부, 이모 씨입니다. 그는 겉으로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유능한 은행원으로 보였습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업무를 담당하며 은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죠. 이 분야는 수천억 원 규모의 자금이 오가는 민감한 업무였기에 그에게는 은행의 막대한 신뢰가 주어졌습니다. 오랜 기간 한 은행에 몸담으며 쌓아온 그의 경력과 전문성은 그를 의심의 여지 없는 믿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그가 은행의 돈을 자신의 사금고처럼 사용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신뢰에 가면 뒤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탐욕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의 직위를 악용하여 은행 돈을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주된 수법은 바로 허위 대출 실행이었습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 프로젝트를 만들어내거나 담보 가치를 부풀리고 유령 회사를 내세워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이었죠.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꾸며진 대출이었지만 그 돈은 고스란히 이 씨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범행이 무려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속되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은행의 감시망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비결은 바로 돌려막기였습니다. 새로운 허위 대출을 일으켜 이전의 횡령 금액을 메우는 방식이었죠. 마치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을 새로운 빚으로 막는 것처럼 그는 거대한 횡령의 굴레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이 복잡한 돌려막기 수법은 은행 내부 감사 시스템을 교묘하게 회피하며 그의 범행을 오랫동안 숨겨주었습니다. 수만 건에 달하는 허위 거래들이 그의 손끝에서 조작되었던 겁니다. 빼돌린 3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이 씨는 그 돈으로 상상 이상의 호화로운 삶을 누렸습니다. 그는 서울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인 삼성동 고급 빌라에 거주하며 매달 7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생활비로 썼습니다. 이는 일반 직장인 연봉의 몇 배에 달하는 금액이죠. 그는 이 돈으로 최고급 외제차를 몰고 명품 옷과 시계, 가방을 사들였습니다. 전국의 유명 골프장을 돌며 고가의 골프 회원권을 구매했고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매일같이 만찬을 즐겼습니다. 고가의 부동산을 여러 채 사들이며 자산을 불리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성실한 은행원이었지만 그의 실제 삶은 마치 왕처럼 사치스럽고 방탕했습니다. 국민의 피와 땀이 서린 은행 돈이 한 개인의 뒤틀린 욕망을 채우는 데 쓰였던 겁니다. 이 거대한 횡령 범죄는 이 씨 혼자만의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공범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의 친형은 이미 자금 세탁 전과가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형은 이 씨가 빼돌린 돈을 은밀하게 세탁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도맡았습니다. 유령 회사를 설립하거나 복잡한 해외 계좌를 통해 돈의 흐름을 위장하는 등 전문적인 수법으로 범죄를 도왔죠. 심지어 그의 아내까지 남편의 범행을 알고 돈을 숨기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이들은 서로의 탐욕을 채워주며 거대한 범죄를 은폐해왔던 겁니다. 가족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신뢰 관계가 범죄의 도구로 전락하는 충격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아무리 치밀한 범죄도 영원히 숨겨질 수는 없습니다. 이 씨의 횡령 범죄는 은행 자체 감사 시기와 검찰의 내사가 우연히 겹치면서 마침내 꼬리가 잡혔습니다. 검찰이 다른 사건으로 은행의 정보 조회를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이 씨의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된 겁니다. 은행 내부 감사팀 역시 이 씨의 돌려막기 수법이 더 이상 한계에 다다른 것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대출로 이전의 구멍을 막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자 그의 범행은 서서히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댐의 균열이 가기 시작하듯 15년간 쌓아올린 그의 범죄성은 한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지만 증거들이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은행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범행이 탄로나자 이 씨는 물론이고 그의 형과 아내까지 모두 구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대법원은 이 씨에게 징역 35년형이라는 중형을 확정했습니다. 그의 형과 아내 역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 개인의 탐욕이 가족 전체를 파멸로 이끈 비극적인 결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은행에도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겼습니다. 은행은 금융위원회의 기관 중징계를 받았고 금융당국의 엄중한 제재가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은행의 수장인 행장까지 교체되는 등 엄청난 후폭풍을 맞았습니다.
이 씨의 횡령 사건은 단순히 한 은행의 문제를 넘어 우리나라 금융 역사상 최대 규모의 횡령 사고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크게 흔들렸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15년 동안 3천억 원, 그리고 압수된 147억 원의 금품.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금융 시스템의 허점과 한개인의 뒤틀린 탐욕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돈이라는 유혹 앞에서 인간의 도덕성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금융기관은 물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투명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심층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